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들은 잠정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을 잠정 금지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내놓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인데 발효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외국 국적 보유자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 후베이성에서 귀국할 경우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시설에 격리돼 14일간 검역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또 중국의 다른 시설을 방문한 경우라면 입국 시 선별된 공항에서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은 낮은 상태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위험성이 낮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이 아닌 이른바 가짜 뉴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자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입니다. LA 남쪽 카슨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CDC와 WHO 엠블럼까지 들어가 있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트위터를 통해 해당 공문이 누군가의 장난으로 만들어진 허위 공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 학교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 뉴스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LA 동부 지역 하시엔다 통합교육구 소속 학교 일대에는 중국인 학생 중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허위 소문이 떠돌면서 일대 한인 학부모들이 자녀 등교를 고민하는 등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가짜 뉴스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가짜 뉴스들을 제거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코비 브라이언트와 딸 지아나 브라이언트의 이름을 딴 헬기 안전법이 상정됐습니다. 헬기 탑승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코비 브라이언트와 지아나 브라이언트 헬기 안전법으로 명명됩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와 지아나 브라이언트 헬기 안전법이 상정됐습니다. 셜먼 옥스를 지역구로 하는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 의원은 연방 항공국 FAA가 보다 강력한 헬기 안전 규정을 도입해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을 어제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코비 브라이언트를 비롯한 9명이 헬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나흘 만에 발의된 것으로 연방 항공국의 헬기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코비 브라이언트와 지아나 브라이언트 헬리콥터 안전법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연방 항공국이 헬기의 충돌 방지 시스템인 지형 인식 경고 시스템을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고 전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와 협력해 새로운 헬기 안전 규정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가시거리가 짧을 때 최선의 헬기 안전 방침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LA는 통근 목적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헬기를 이용하는 규모가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용한 종류의 고급 헬기의 경우 시간당 최대 $5,00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미 헬리콥터 안전협회 USHST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헬리콥터의 사고율은 25%에 이릅니다. 전체 헬리콥터 비행 중 개인 통근 비행이 3%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치수입니다. 헬기 관련 업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6년까지 7,600여 명의 헬리콥터 조종사가 필요하며 이 숫자가 채워졌을 경우 헬리콥터의 대중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난 수요일 웨스트 LA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 보도해드렸죠.
당시 건물에 소화용 스프링클러가 없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래된 고층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LA시 건물 규정상 스프링클러는 1974년 이후 건설된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고층 빌딩에만 의무화돼 있습니다. 반면 지난 수요일 화재가 발생했던 벌링턴 플라자 건물은 1961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앞서 지난 2013년에도 큰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마이크 본인 LA 시의원은 벌링턴 플라자와 같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에서 벗어나 있는 고층 건물들이 윌셔가에만 55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의회는 뒤늦게나마 LA시 내 모든 건물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화재 피해를 입은 벌링턴 플라자 거주민들은 어제 아파트 소유주인 더글라스 에멘을 상대로 건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탄핵 심판이 결국 추가 증인 없이 다음 주 중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민주당 측이 주장해온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반대 51대 찬성 49로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과반에 필요한 4명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했는데 실제 2명만 추가 증인 채택에 찬성하면서 결국 증인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다음 주 중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에 달하는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까지 합쳐도 47명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다음 주 표결 이후 탄핵 정국을 끝내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 모드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노숙자 증가와 더불어 곳곳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인 청소년 회관 KYCC가 라디오 코리아와 손잡고 LA 한인타운 환경미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와 한인 청소년 회관 KYCC는 오늘 한인타운 윌셔 잔디광장 앞에서 캠페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LA 캠페인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한인타운을 위해 나부터 실천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We're trying to beautify streets of LA here, and we take one small step here today in working with our community, with our environment, and trying to make it more sustainable and cleaner. So this is just the first of many steps, and we're very excited to continue to do more steps like that. 발대식 이후에는 전 임직원과 KYCC 회원들이 한인타운을 돌며 청소에 나섰습니다. 제네시스가 자사의 첫 번째 SUV 모델인 GV80을 이곳 마이애미에서 최초 공개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수요도가 높은 프리미엄 SUV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미끄러지듯 모습을 드러내는 거대한 차체. 지난 화요일 열린 제네시스 GV80 미국 런칭 행사. 카메라 렌즈는 대한민국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의 첫 번째 SUV 모델에 집중됐습니다. 공개 행사 역시 이례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선출시된 모델의 경우 한 분기 이상의 간극을 두고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에서 출시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데뷔한 겁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2만 1000여 대의 차량의 판매고를 올려 전년 대비 20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한 만큼 신모델 투입을 앞당겨 안정적인 판매량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에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처음 이렇게 공개하면서 고객분들 그리고 딜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지역 딜러들의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SUV 모델이 추가될 경우 딜러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ll of our customers the opportunity to see this beautiful car, and we cannot wait to sell it here in Miami. 역동적인 우아함을 추구한다는 제네시스 브랜드 디자인 철학을 담아낸 GV80. 미국형 모델의 판매는 올 여름부터 시작되며 디젤 엔진을 장착한 한국형과 달리 2.5리터와 3.5리터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가장 높지만 시장 진입은 그만큼 어렵다는 미국 프리미엄 SUV 시장. 본격적인 SUV 라인을 선보이기 시작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향후 전망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펠팍 경찰서가 바디캠과 자동차 내 감시 카메라 설치를 추진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들은 앞으로 근무 시간 내내 바디캠을 착용해야 합니다. 바디캠의 경우 경찰들의 겉옷, 상체에 부착되며 차 내 감시 카메라는 파노라마식의 전경뿐 아니라 차의 앞부분과 뒷부분까지 전면 녹화가 되게 됩니다. 두 카메라는 지난주 베타 테스트가 끝나 문제없음이 확인돼 모든 경찰들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순찰 과정에서 증거를 기록하기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촬영함으로써 경찰도 자기 직무를 더 충실히 시행하려고 그러고 시민들은 준법 정신이 더 좀 강해질 것 같아요. 또 억울한 시민도 없을 것 같고 억울한 경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The purchase of the cameras and all the software was about $100,000. We're going to retain things for a certain time period. A general call for service will be 90 days. We expect it's going to make the officers act professional, which they already are, but it will make sure it'll keep them on their toes. 모든 과정은 뉴저지 검찰의 일반 지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모든 순찰 경관들과 감독관들이 바디캠을 착용하게 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알러지 감염병 연구소는 올 겨울 1,9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이 가운데 18만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독감으로 8,2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체조 선수들을 상대로 벌어진 미투 사건과 관련해 미 체조협회가 피해자들에게 2억 1,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체조대표팀 주치의를 지낸 레리 나사르는 수십 년간 여성 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당시 100명이 넘는 체조 선수들이 사실을 잇따라 폭로하면서 체조협회는 수백 건의 소송에 휘말렸고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8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LA 평균 휘발유 가격은 $3 58센트로 한 달 전보다 2.8센트,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2.9센트가 낮아졌습니다. 오토클럽은 향후 몇 주 안에 상대적으로 비싼 여름용 휘발유가 공급되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3월 실시되는 예비선거를 위한 LA 한인타운 내 사전투표센터가 확정됐습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와 찰스김 초등학교, 코엔가 초등학교와 버질 중학교, 서울국제공원 등 7곳입니다. 투표센터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운영되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 당일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문을 엽니다. 연방 하원의원직에 도전하고 있는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이 토요일인 내일 오후 9시 헌팅턴 비치 선거 캠프 본부에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엽니다. 미셸 위원장은 현재 얼바인과 터스틴, 라구나 니겔 등 오렌지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48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